31살, 이름은 성우. 지방사립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중소기업에 입사한 지 3년째였다. 연봉은 3천 후반. 회사는 큰 불만은 없지만 삶이 단조로웠다. 매일 반복되는 일상. 아침에 눈을 떠 출근하고 야근하고 집에 돌아오면 무기력한 식사 한 끼. TV를 켜도 재미없고 유튜브를 봐도 마음은 공허했다. 그런데 어느 날 점심시간에 후배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선배, 혹시 코인 해보셨어요? 순간 귀가 솔깃해졌다. 요즘 이더리움, 비트코인 다시 오른대요. 친구 형이 3천 넣어서 1억 만들었다던데요. 솔직히 처음엔 코웃음을 쳤다. 그런데 그날 저녁 침대에 누워 유튜브 알고리즘에 이끌려 코인 채널 하나를 클릭했다. 누구는 300으로 2억 벌었다고 하고 누구는 하루 만에 테슬라 월급 벌었다고 한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다. 다음날 출근길 지하철에서도 코인 관련 정보를 검색했다. 내가 모르는 세상이 이렇게 많았나? 투자, 차트, 존버, 김프, 디센트, 루나 처음 듣는 말들이 마치 다른 언어처럼 느껴졌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그 세계가 나를 끌어당겼다. 일단은 소액으로 시작해보기로 했다. 통장에 있던 150만 원. 비트코인, 그때가 2,800만 원대였다. 비트는 비싸서 이더리움을 샀다. 시작하고 이틀 만에 12%가 올랐다. 17만 원 수익. 평소라면 하루 9시간 넘게 일해야 벌 돈이었다. 머릿속이 핑 돌았다. 이거 진짜 되는 거 아냐? 나는 점점 빠져들었다. 주식은 느려서 안 맞았는데 코인은 24시간 돌아가는 게 미쳤다. 밤 3시에도 차트가 꿈틀대고 자다 일어나도 수익이 생긴다. 손 안에서 계속 돈이 움직이는 게 황홀했다. 한 달쯤 지나 150은 240이 됐다. 직장 월급보다 훨씬 빨랐다. 점심시간에도 화장실에서도 퇴근길 버스 안에서도 나는 차트를 봤다. 나는 뭔가 다른 재능이 있나 보다라고 착각했다. 그때부터였다. 욕심이 생기기 시작한 건 이걸로 진짜 인생 바꿀 수 있을지도 몰라. 막연한 자신감, 근거 없는 확신. 난 그렇게 점점 더 깊이 빠져들었다. 이제는 눈을 뜨면 차트부터 확인했다. 식당에서도 회의 중에도 심지어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내 하루는 코인을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그때 난 이걸 열정이라고 착각했다. 하지만 돌아보면 단지 중독이었다. 수익이 날 땐 세상이 다 내 것 같았고 조금이라도 떨어지면 마음이 무너졌다. 그러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내가 지금 300으로 이렇게 벌 수 있다면 시드가 5천이면 얼마나 더 벌까? 아니, 1억이면? 욕심은 그렇게 시작됐다. 퇴근 후 집에 돌아와 노트북 앞에 앉았다. 내 통장 잔액은 400만 원. 비상금, 적금, 예금 다 끌어도 1000이 안 됐다. 하지만 난 이미 마음을 정하고 있었다. 대출을 받자. 단순했다. 회사 다니고 있으니 신용대출도 되고 마이너스 통장도 된다. 돈만 모이면 인생을 바꿀 수 있을 거라는 착각에 사로잡혔다. 결국 총 1억. 신용대출 5천, 마통 3천, 카드론 2천. 그걸 전부 코인 계좌에 넣고 말았다. 그 순간 손이 떨렸지만 설렘이 더 컸다. 그 시드는 내 인생을 바꿔줄 기회라고 믿었다. 첫 매수는 비트코인 3개. 그땐 한 개당 약 2,700만 원. 그리고 알트코인 2종. 각각 1천만 원씩 샀다. 신중하게 고른 종목이었다. 커뮤니티에서도 평가 좋고 유망한 프로젝트였다. 그리고 놀랍게도 첫날에만 수익이 600 찍혔다. 그날은 평생 기억날 거다. 혼자 웃고 펄쩍펄쩍 뛰고 세상을 다 가진 기분. 와, 진짜 되는구나. 진심으로 생각했다. 주변에선 투자는 위험해, 그런 거 하지 말라고 했지만 내 눈엔 그들이 우물 안개구리로 보였다. 며칠 뒤엔 수익이 3천까지 올라갔다. 정확히는 2,950만 원. 월급 1년치가 5일 만에 생긴 셈이다. 나는 그때 확신했다. 앞으로 일 안 해도 되겠다. 조금만 더 불리면 오피스텔 하나 사고 차도 사고 부모님도 여행 보내드리고. 머릿속은 이미 부자의 삶을 설계하고 있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부터였던 것 같다. 운이 실력이라고 믿기 시작한 게 3천만 원을 벌고 나서 내 세상은 완전히 달라졌다고 믿었다. 출근길엔 어깨가 펴졌고 상사의 잔소리도 그냥 흘려들었다. 이 회사 안 다녀도 돼. 나 곧 자유인이야.
속으로 그렇게 외치며 버텼다. 내가 다니던 회사는 그리 나쁘진 않았다. 중소기업이었고 연봉도 중간 정도. 사람들도 나쁘진 않았지만 그땐 모든 게 하찮아 보였다. 사람들이 투자도 모르고 살아가는 게 안타까울 정도였다. 나는 남들보다 한 발 앞서 있다고 착각했다. 그리고 문제는 그 착각이 오래가지 않았다는 거다. 비트코인이 갑자기 빠지기 시작했다. 마이너스 3%? 뭐 이 정도는 조정이지. 처음엔 웃으며 넘겼다. 마이너스 5%? 아, 이런 조정이 와야 더 오르지. 며칠 지나자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15%, 그리고 하루 만에 마이너스 22%. 그제야 심장이 뛰기 시작했다. 다급하게 커뮤니티를 봤다. 물타기 기회입니다. 역대급 반등 옵니다. 그 말만 믿고 남은 500으로 또 샀다. 근데 더 떨어졌다. 반등은커녕 계속 빠졌다. 알트코인은 더 심각했다. 내가 샀던 알트 2개는 거의 반 토막이 났다. 내가 1천 넣은 어코인은 400으로, 다른 비코인은 1천이 200으로 됐다. 손절할 용기도 없었다. 다시 오르겠지, 언젠간. 근데 현실은 내 바람대로 흘러가지 않았다. 그날부터 난 잠을 잘 수 없었다. 일하면서도 차트 생각뿐, 밥 먹으면서도 손이 덜덜 떨렸고 잠들기 전까지 수십 번 차트를 들여다봤다. 이제 남은 건 언제 원금이 회복될까라는 희망뿐이었다. 하지만 시드는 계속 줄어들었다. 내 1억은 어느새 6천으로, 5천으로, 그리고 3천으로. 반토막이 나도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그때 느꼈다. 이건 내 실력이 아니었다는 걸. 그저 운이 좋았을 뿐이었다는 걸. 그리고 이제 막막해졌다. 대출 이자는 매달 빠져나가는데 남은 시드는 회복될 기미조차 없었다. 코인이 반토막이 나고 대출 이자는 늘어갔다. 나는 점점 사람이 변해갔다. 회사에서도 멍하니 앉아있는 시간이 많아졌고 회의 중에도 차트를 보다가 팀장한테 몇 번이나 눈총을 받았다. 같이 일하는 동료들이 한마디씩 했다. 요즘 좀 피곤해 보이네. 뭐 고민 있어? 웃으며 넘겼지만 사실 밤에 잠을 거의 못 자고 있었다. 문제는 돈만 잃은 게 아니었다. 사람도 신뢰도 하나둘씩 잃기 시작했다. 가장 친했던 친구에게 그만 말을 흘리고 말았다. 야, 나 이번에 코인으로 좀 벌었어. 대박 났다. 그 말이 진짜 모든 불행의 시작이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연락이 왔다. 야, 급하게 300만만 빌려줄 수 있어? 다음 달에 바로 줄게. 처음엔 아무 생각 없이 빌려줬다. 나도 예전에 그런 말 많이 해봤고 믿었다. 근데 그게 반복됐다. 이번엔 다른 친구. 너 요즘 잘 나간다며? 나 좀 도와줘라. 그 다음엔 또 다른 사람, 회사 동료까지 은근슬쩍 연락을 해왔다. 한 달 사이에 6명에게 돈을 빌려줬다. 빌려준 총액이 어느덧 2천이 넘었다. 되돌아온 건 단 한 푼도 없었다. 문자도 안 보고 카톡도 일십. 전엔 하루에도 몇 번씩 연락 오던 애들이 갑자기 사라졌다. 돈을 빌려줬다는 건 그 사람과의 관계를 끝낼 각오를 했어야 하는 거였다. 나는 그걸 너무 늦게 깨달았다. 그리고 남은 건 통장에 줄어든 잔고와 연락 없는 친구들, 조용해진 폰 화면, 그리고 점점 메말라가는 내 마음뿐이었다. 나는 그제야 진짜로 깨달았다. 돈이 많아지면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게 아니라 이용할 대상으로 보는 사람도 있다는 걸. 나를 진짜로 걱정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구나. 이용할 가치가 사라지자마자 모두가 등을 돌렸다. 그게 현실이었다. 그때부터는 하루하루가 고통이었다. 아침에 눈을 뜨는 게 두려웠다. 대출 이자 알림이 오는 날이면 손이 떨렸다. 내 월급에서 빠져나가는 금액은 점점 커졌고 생활비는 점점 줄어들었다. 처음엔 자존심 때문에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다. 잘 지내? 라고 묻는 친구들에게 응, 요즘 바빠라는 말만 반복했다. 거짓말이었다. 나는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았고 아무 일도 없기를 바라는 심정으로 하루하루 버티고 있었다. 퇴근 후 집에 오면 조명도 켜지 않은 채 소파에 멍하니 앉아 차트만 바라봤다. 복구할 수 있을까? 기회는 다시 올까? 하염없이 스크롤만 내렸다. 그 와중에 어머니한테 연락이 왔다. 잘 지내냐? 그 순간에도 나는 괜찮다고 거짓말을 했다.
말할 수 없었다. 내가 바보 같은 선택을 해서 이 상황에 빠졌다고는 차마 말할 수 없었다. 하지만 어느 날 어머니가 말씀하셨다. 너 요즘 말투가 좀 다르다. 무슨 일 있냐? 그 말에 울컥했다. 거기서 터졌다. 눈물이 멈추질 않았다. 결국 모든 걸 털어놨다. 대출받은 얘기, 코인으로 수익 냈다가 다 날린 얘기, 친구들한테 돈 빌려줬다가 잠수당한 얘기까지. 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냥 그래도 너 살아있어서 다행이다. 그 한마디만 하셨다. 그날 밤 처음으로 스스로를 미워하지 않았다. 살아있다는 게 다행이라고 누군가 말해준 게 처음이었다. 나는 생각했다. 이제 다시 시작해야겠다고. 다신 코인을 하지 않겠다고. 그리고 남은 빚은 내 손으로 다 갚겠다고. 그래, 끝은 아니다. 이게 나의 바닥이라면 이제부터는 올라가는 일만 남았으니까. 그 이후 나는 모든 코인 관련 앱을 삭제했다. 업비트, 빗썸, 코인원, 포털 즐겨찾기까지 전부. 그 작은 화면들이 나를 미치게 만들었던 거다. 이제 다시는 거기에 내 인생을 걸지 않기로 했다. 내가 가진 유일한 자산은 아직 다니고 있는 직장이었다. 월급은 많지 않았지만 그나마 안정적이었다. 그래서 다시 현실로 돌아왔다. 아침 8시에 일어나 출근 준비를 하고 지하철에 몸을 싣는다. 예전엔 이런 일상이 지루하게만 느껴졌는데 지금은 고맙게 느껴졌다. 그 평범함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몸으로 깨닫게 됐다. 회사에서는 여전히 눈치를 보며 살았다. 코인으로 날린 얘기는 당연히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그냥 요즘 좀 힘들어요라는 말로 모든 걸 덮고 다녔다. 그래도 일이 있다는 것, 일할 수 있는 몸과 정신이 남아있다는 것,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알게 됐다. 퇴근 후 집에 오면 예전처럼 차트가 아니라 책을 펼쳤다. 재테크가 아니라 마음에 대한 책들, 무기력한 나를 위한 처방전. 나는 왜 나를 미워하는가? 불안과 친해지는 법. 읽으면서 내가 잃은 건 돈만이 아니었다는 걸 깨달았다. 자존감, 인간관계, 시간, 마음의 평화. 전부 스스로 망가뜨렸다는 걸 늦게나마 인정하게 됐다. 가끔은 밤에 혼자 울었다. 억울해서가 아니라 이제라도 정신 차린 내가 안쓰럽고 대견해서. 친구들이 연락이 와도 코인 얘기나 투자 얘기를 꺼내면 조용히 대화를 끊었다. 나를 이용하려는 사람과 진짜 내 안부를 걱정하는 사람을 이제는 분간할 수 있게 되었다. 정리했다. 사람도 감정도 습관도. 그리고 다짐했다. 앞으로는 내 안의 소리에 귀 기울이기로. 남이 뭐라고 하든 지금의 나를 지키기로. 내가 겪은 이 실패가 누군가에게는 경고가 되기를 바랐다. 돈은 벌 수 있다. 다시 벌면 된다. 하지만 사람과 정신은 잃으면 되찾기 너무 어렵다. 나는 이제 천천히 걸으려 한다. 빠른 길도 지름길도 왕도도 다 필요 없다. 다시 내 두 발로 현실을 밟고 걷는 게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성취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일상이 회복되기 시작했다. 코인으로 날려버린 시간과 돈은 돌아오지 않았지만 마음의 균형은 조금씩 돌아왔다. 나는 매일 아침 세수하면서 거울을 본다. 그전엔 피곤하고 초점 없는 눈으로 나를 마주했는데 이젠 눈빛의 생기가 조금씩 돌고 있다. 작은 변화였다. 하지만 그 작은 변화를 내가 알아봐줬다는 게 중요했다. 회사에서는 여전히 바빴고 일은 여전히 고됐지만 그 고됨이 이제는 현실의 체온처럼 느껴졌다. 휴일에는 공원에 나가 햇볕을 받으며 걷기도 했다. 혼자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멍하니 보기도 했다. 예전엔 그런 시간이 비효율적이고 쓸모없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그게 나를 살리는 시간이었다. 내가 겪은 이 실패를 단지 망했다는 네 글자로 정리하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기록하기 시작했다. 블로그에 짧은 글을 쓰기도 하고 SNS에 생각을 올리기도 했다. 처음엔 누가 볼까 두려웠지만 이상하게도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의 공감 댓글이 하나둘씩 달리기 시작했다.
저도 똑같아요. 나만 그런 줄 알았는데.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내 실패가 쓸모없는 게 아니란 생각이 들었다. 내가 아팠던 만큼 누군가의 마음에 닿을 수 있다는 위로가 생겼다. 그때 처음으로 이걸 책으로 써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거창한 책이 아니라 그저 진짜로 실패한 사람의 기록. 돈 자랑이 아니라 망한 후에 어떻게 버텼는지를 담은 기록. 실패가 나를 완전히 망치게 놔둘 수는 없었다. 이제는 그 실패를 나의 일부로 껴안고 살아가야 했다. 나도 언젠가는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을 것이다. 나처럼 겁먹은 20대, 욕심만 앞섰던 30대 초반에게. 너무 늦지 않았어. 망했지만 다시 시작할 수 있어. 그 말을 해주는 사람이 되고 싶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말을 내 자신에게도 계속 해줘야 했다. 망한 나에게, 도망쳤던 나에게, 울면서 버틴 나에게, 넌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이번엔 천천히 그리고 단단하게. 이제는 조금씩 인정하게 됐다. 내가 욕심을 부렸다는 것, 내가 착각했다는 것, 그리고 그 착각 때문에 정말 많은 걸 잃었다는 것. 돈만 잃은 게 아니었다. 자존심, 관계, 신뢰, 시간, 그리고 가장 큰 건 나 자신이었다. 그 시절 나는 남들보다 더 빨리 성공하고 싶었다. 더 화려하게, 더 눈에 띄게, 더 많이 벌고 싶었다. 그래야 존중받을 수 있다고 믿었고, 그래야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모든 게 무너진 뒤에야 알게 됐다. 가치는 남이 정해주는 게 아니라 내가 만들어가는 거라는 걸. 나는 이제 남과 비교하지 않는다. 비교할수록 내가 작아졌고, 내가 작아질수록 더 무리했고, 결국 그 무리 끝에 나 자신도 잃었다. 이젠 그냥 나답게 살기로 했다. 적당히 벌고, 적당히 쓰고, 지금 가진 것을 지킬 줄 아는 사람이 되기로 했다. 코인 2번 다시 안 본다. 그 세계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곳이 아니란 걸 확실히 배웠다. 모든 투자엔 책임이 따른다. 그 책임이 내 삶 전체를 흔들 만큼 크다면 그건 도박이지 투자라고 부를 수 없다. 지금은 작은 원룸에서 살고 있다. 햇살 잘 들어오는 창가에 커피 한 잔 올려두고 책 읽는 게 요즘 내 소소한 행복이다. 이따금 그때 친구들이 떠오르기도 한다. 돈을 빌려가고 잠수 탄 사람들, 연락이 끊긴 관계들. 처음엔 미워서 잠도 못 잤다. 배신감에 울기도 했다. 하지만 이젠 놓아주기로 했다. 그들도 힘들었겠지. 그들도 자기 삶을 지키기 위해 최선의 선택을 한 걸지도 모른다. 그렇게 생각하니 조금 마음이 편해졌다. 용서가 아니라 그냥 덜어내는 일. 나를 위해. 지금 이 순간 나는 비로소 진짜 시작선 앞에 서 있다. 더 이상 허황된 꿈이 아니라 단단한 하루를 쌓아가는 작지만 진짜인 삶. 언젠가 누군가 내게 물어올지도 모른다. 당신은 실패를 겪고 뭐가 달라졌나요? 그때 나는 말하고 싶다. 이젠 나 자신을 속이지 않아요. 남의 인생 따라가지도 않아요. 천천히 가더라도 내 발로 걸어요. 그게 진짜 내 삶이니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말을 남기고 싶다. 망했다고 끝이 아니야. 망한 후에 진짜 인생이 시작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지금 무너져 있는 너도 분명 다시 일어설 수 있어. 나처럼.